이 세계에서 장안성의 행정수장은 관례적으로 태수라 불렸다. 풍산 호위단의 마차는 쉴 틈 없이 북쪽으로 달렸다. 무결 이제 해강이라는 새 이름을 가진 소녀는 호송대장 강문호와 함께 선발대 마차에 올랐다. 호위 임무는 엿새 동안 이어졌다. 여정은 산길과 험로를 벗어나 점차 질서정연한 길로 접어들었다. 황량했던 산골 마을은 점차 기름진 평야와 정돈된 마을로 바뀌었고 땅은 농부들의 땀으로 윤택해졌다. 자연의 야생적인 위협 대신 인간이 만든 법과 질서가 풍기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도적대 대신 나라 군대의 순찰대가 길을 메웠고 그들의 갑옷은 규격화된 권력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은 통제되고 계산되며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였다. 무결은 여정 내내 말이 없었다. 그는 마차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움직임을 재조정했다. 투기장에서 배운 야수처럼 본능적이고 효율적인 자세는 장안의 호위 무색에 어울리지 않았다. 그의 몸은 오직 생존을 위해 극도로 최적화되었고 불필요한 움직임은 모두 제거되었지만 그것은 문명세계의 기준으로는 미개하고 위험한 것으로 간주될 터였다. 그는 조호 어르신에게서 배운 호위단의 기본 검수를 마음속으로 수백 번 반복하며 몸에 밴 거친 습관과 자세를 억누르려 노력했다. 마치 끓어오르는 용암을 단단한 껍질 안에 가두려는 듯한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투기장에서의 고통이 순수한 육체의 비명이었다면 지금의 고통은 영혼과 본능을 옥죄는 심리적인 압박이었다. 그에게 검은 살상 그 자체였으나 장안에서는 검이 때로는 권위와 형식을 드러내는 도구여야 했다. 검의 무게, 날의 각도, 심지어 검을 뽑는 속도까지도 규율이라는 잣대에 맞춰져야 했다. 투기장에서 단련된 그의 몸은 언제든 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는 억지로 그 긴장감을 이완시키고 걷는 보폭과 시선 처리를 느긋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그에게 단순한 위장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깎아내는 고행과도 같았다. 강문호는 그런 무결을 흥미롭게 관찰했다. 그는 호위단의 원로로서 수많은 강호를 겪었지만 무결처럼 속이 깊고 날카로운 어린 무사는 처음 보았다. 강문호는 무결의 눈빛에 깃든 절대적인 효율성을 보았고 그것이 장안에서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다. 해강 표사, 단장님께서는 당신에게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강함을 원하십니다. 장안은 눈에 띄는 강함을 질투하고 부수는 곳입니다. 길거리에서 당신의 검수를 함부로 드러냈다가는 그 칼이 태수관청에 압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무력의 독점을 원합니다. 자신들의 통제 아래 있지 않은 모든 강함을 두려워하지요. 장안의 무사들은 격식과 화려한 검식을 중시합니다. 효율성보다는 신미성과 위엄이 중요하죠. 가령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적을 한 번에 제압하는 결투의 검이 아니라 보는 이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는 권위의 검입니다. 당신의 검술은 너무도 순수한 살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살기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냄새와 같습니다. 당신은 그 냄새를 완전히 감춰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당신은 사냥감이 될 것입니다. 무결은 마차 창밖의 평야를 응시하며 물었다. 힘이 가장 강한 자가 생존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장안은 그 이치조차 거부합니까? 세상의 이치는 변합니다. 장안은 그 거대한 힘으로 이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강문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물론입니다. 장안성에는 장안관청과 순찰대라는 두 개의 거대한 칼날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외의 모든 개인 무력을 통제하려 합니다. 특히 당신처럼 젊은 나이에 뛰어난 무예를 가진 자들은 이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존재를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당신의 검술은 개인적인 자리에서나 보여주십시오. 강문호는 말을 이었다. 장안은 힘의 질서를 뒤집어 돈과 신분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곳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강한 무예를 가졌다 한들 황금 백냥을 가진 상인이 돈으로 당신보다 3배 강한 고수를 10명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 상인은 그 돈으로 태수에게 안전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무위가 가장 높은 자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가장 많은 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입니다. 당신의 무예는 더 이상 생존 자체가 아니라
그저 고용 가능한 상품 가치일 뿐입니다. 당신의 존재 가치가 타인의 재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이지요. 당신이 하루에 10명의 강자를 쓰러뜨릴 수 있는 검일지라도 그 검을 휘두를지 멈출지는 결국 당신을 고용한 주인의 재정적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힘을 소유하는 것과 힘을 구매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 상품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신분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인 없는 검이 되는 순간 당신은 가장 먼저 이 도시에 의해 흡수되거나 부서질 것입니다. 가족을 찾으려면 이 체계 안에서 가장 비싼 상품이 되십시오. 이 도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칼날이 아니라 칼날을 휘두를 명분을 만들어내는 돈과 법입니다. 무결은 깊이 생각했다. 힘의 질서가 뒤집힌 곳, 그의 싸움 실력이 그저 하나의 상품이 된다는 사실이 낯설고 불쾌했지만 가족을 찾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질서에 적응해야만 했다. 그는 호위단의 해강이라는 신분이 지닌 의미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것은 자신의 검을 숨기고 그 상품 가치를 높이며 장안의 권력망 속으로 침투할 수 있게 해주는 단단하고 세련된 칼집이었다. 이 신분은 그에게 합법적인 그림자가 될 기회를 주었다. 마침내 일회째 새벽, 무결은 멀리 수평선 위에 낮게 깔린 거대한 산맥 같은 것을 보았다. 가까워질수록 그것은 단순한 산이 아닌 인공적으로 쌓아 올려진 거대한 장벽, 바로 장안성의 성벽임을 알 수 있었다. 성벽은 높이가 수십 장에 달했으며 고대의 거인이 세운 것처럼 육중하고 위압적이었다. 벽돌 하나하나가 수많은 역사의 무게를 견뎌낸 듯 검게 그을려 있었고 그 표면에는 과거 공성전의 흔적인 듯한 거대한 균열과 보수 자국이 선명했다. 성벽 꼭대기에는 촘촘하게 설치된 망루들이 끊임없이 하늘을 감시하고 있었고 거대한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이며 도시의 위험을 과시했다. 성벽 중간에는 거대한 물줄기를 통제하는 복잡한 수문 시설도 갖춰져 있어 장안의 기술력을 짐작하게 했다. 이 모든 것은 천하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황궁과 권력을 지키려는 절대적인 의지의 표현이었다. 성벽의 규모는 인간의 눈으로 한 번에 담을 수 없을 정도였으며 그 육중함은 이 도시가 천하의 모든 힘을 끌어당기고 있음을 웅변하는 듯했다. 성벽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흙과 돌, 그리고 수많은 병사들의 피로 수천 년 동안 다져진 듯한 위압감을 풍겼다. 강문호의 말에 따르면 장안성은 동서남북으로 사방이 연결된 거대한 문을 가지고 있으며 그 규모가 너무 방대하여 하나의 문을 통과하는 데만도 하루 종일 걸릴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마차가 도착한 현무문은 북방의 거대한 물류를 책임지는 핵심 관문이었기에 그 혼잡도는 극에 달했다. 마차 행렬이 성문 근처에 다다르자 인파는 더욱 거대해졌다. 수많은 상인, 무사, 학자, 농민, 그리고 심지어 비단과 보석으로 치장한 이국적인 옷차림의 상당까지 엉켜 아수라장을 이루었다. 이질적인 옷차림과 말투를 가진 사람들이 뒤섞여 천하가 이곳으로 모여들었음을 실감케 했다. 성문은 육중한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문이 열릴 때마다 둔탁한 굉음이 울려 퍼져 사람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했다. 웅장한 성문 앞에는 중장갑을 두른 수백 명의 근위병들이 서 있었고 그들의 창날은 햇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다. 이들의 감시는 촘촘했고 모든 통행인의 눈빛, 짐의 무게, 마차의 문양까지 집요하게 확인되었다. 도시를 들어서는 순간부터 감시망 아래에 놓이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감정을 알 수 없는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통행을 통제했다. 검문소 주변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섞인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는데 사람들은 근위병의 무심한 눈빛조차 피하려 애썼다. 뇌물을 바치는 상인, 억울함을 호소하는 농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특권으로 통과하는 고위 관료의 마차가 뒤섞여 장안의 계급 질서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무결은 관료들이 휘두르는 채찍질이나 근위병들의 날카로운 검이 아닌 규율과 신분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합법적인 무시가 가장 잔인한 폭력임을 깨달았다. 가장 높은 신분의 관료는 고개조차 숙이지 않았으며 그들의 마차에 붙은 황금 인장은
모든 검문을 자동적으로 해제하는 면죄부와 같았다. 무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투기장의 좁은 흙바닥 위에서 하늘, 땅, 사람이 전부였던 그의 시야가 이제 천하의 중심으로 확장되는 순간이었다. 이 거대한 도시는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압도적인 투기장이었으며 이번에는 규칙과 심판이 훨씬 더 복잡하고 잔인했다. 힘의 논리가 아닌 돈과 법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었다. 저것이 천하의 중심이군요. 제가 발 디딜 곳이 될. 무결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심보다는 새로운 전장을 마주한 강한 긴장감이 실려 있었다. 그의 검이 이곳에서 통할지 아니면 무용지물이 될지 시험해보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 그렇습니다. 저 안에는 천하의 모든 선과 악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성인도 저 안에 살고 가장 악랄한 악의 우두머리도 저 안에서 거대한 세력을 형성합니다. 이곳은 모든 정보와 권력의 정점이며 동시에 가장 깊은 나락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황실의 비밀조차 이곳 지하 깊숙한 곳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강문호가 마차 안에서 몸을 움츠리며 말했다. 그리고 태수관청은 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손입니다. 그 손이 뻗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한다면 천하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검문소에 도착하자 호위단의 신부는 확실히 빛을 발했다. 풍산 호위단의 이름이 새겨진 마패를 보자 근위병들은 거만한 태도를 버리고 기본적인 서류 확인만을 진행했다. 절차는 복잡했지만 권력의 힘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들이 보여주는 존중은 무결 개인의 것이 아니라 호위단 배후의 거대한 재력과 영향력에 대한 것이었다. 무결은 검문하는 근위병들의 눈빛을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자부심과 함께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만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오직 태수관청과 황궁의 질서만을 따랐다. 그들의 시선은 무결을 포함한 모든 통행인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는 듯했으며 무결은 이 무심한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직감했다.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제도를 통한 폭력이었다. 마차가 거대한 현무문을 통과하자 소음과 냄새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수많은 마차 바퀴 소리, 행상들의 외침, 금속을 다듬는 대장장이들의 망치 소리, 악기 소리가 뒤섞여 귀를 때렸다. 무결은 잠시 후각을 잃을 뻔했다. 값비싼 향료 냄새, 다양한 이국적인 음식 냄새, 그리고 그 밑에 깔린 더러운 하수구 냄새와 수많은 사람들의 땀 냄새가 뒤섞였다. 거리는 넓고 깨끗했지만 이는 태수관청이 직접 관리하는 주요 도로에 한정된 것이었다. 주요 도로의 화관감 포장도로는 마치 도시의 깨끗한 얼굴처럼 반짝였으나 불과 몇 발자국 떨어진 골목 안쪽은 끈적하고 어두웠으며 구걸하는 아이들과 쇠락한 건물들이 그림자처럼 숨어 있었다. 이곳의 거리 청결도는 곧 권력의 손길이 닿는 범위와 일치했다. 빛과 그림자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천하의 모든 부와 빈곤이 공존하는 도시였다. 위장된 요새마차는 복잡하고 활기 넘치는 상업지구를 지나 비교적 조용하고 부유한 외곽 지역에 위치한 대저택 앞에 멈췄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한 명문가의 자택처럼 보였으며 입구에는 고풍스러운 돌사자와 잘 가꿔진 소나무 정원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하지만 대문 위에는 정교하게 새겨진 풍산 호위단의 상징인 단풍잎과 방패 문양이 걸려 있었다. 문양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이 건물의 진짜 정체를 알려주는 정교한 암호처럼 보였고 외부의 침입을 막는 일종의 억지력 역할을 했다. 담벼락은 높고 두꺼웠으며 간간히 보이는 환기구조차도 외부의 시선을 완벽하게 차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풍산 호위단 장안지부입니다. 강문호가 긴장이 풀린 듯 한숨을 내쉬었다. 태수관청과 주요 거점들을 감시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겉은 상업기관, 즉 호위단 지부이지만 내부는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요새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의 모든 무사는 표사가 아니라 사실상 정제된 정보원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칼보다 붓과 귀가 더 중요한 곳입니다. 무결이 마차에서 내리자 잘 단련된 무사들이 그들을 맞이했다. 무결과 동갑 정도로 보이는
지부 소속의 젊은 무사 오청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은 예리했지만 몸가짐은 규율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무결처럼 투기장의 피냄새를 풍기는 대신 잘 정돈된 서류와 그리고 장안 특유의 희미한 향료 냄새를 풍기는 듯했다. 오청의 복장은 깔끔했고 손에는 붓을 쥐고 있어 무결의 거친 야전복과 뚜렷이 대비되었다. 강문호 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부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해강 표사님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곳에서 행정 및 정보 업무를 맡고 있는 오청입니다. 부임 축하드립니다. 오청은 무결에게 공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억누를 수 없는 경계심과 미묘한 질투심이 서려 있었다. 무결의 투기장 출신 배경은 비밀 중의 비밀이었지만 15이라는 어린 나이에 핵심 직책인 경비 및 정보 총괄을 맡게 된 그의 부자연스러운 존재는 이미 지부 무사들 사이에 소문으로 퍼져 있었을 터였다. 오청은 이곳에서 몇 년을 구르며 실력을 인정받았음에도 아직 주요 직책에 오르지 못했다. 그는 무결이 누구의 배경으로 이 자리에 앉았는지, 그리고 왜 총단장이 그에게 그런 막중한 임무를 맡겼는지 의심하고 있었다. 그의 질투심은 눈빛이 아닌 무결을 향한 고개의 숙임의 미세한 각도에서 드러났다. 그의 질투는 무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노력과 계단을 뛰어넘은 특혜에 대한 사회적 박탈감에 가까웠다. 무결은 오청의 눈빛을 읽었지만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강대산 단장에게 배운 대로 차분하고 절제된 표정을 지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필요한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하는 방식이었다. 오청 표사, 이제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강대산 단장님의 명을 받아 이곳 경비 및 정보 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 임무는 오직 호위단의 안전과 정보망 확장에 집중할 것입니다. 다른 불필요한 관심은 사양하겠습니다. 무결은 부드러운 말투로 단호한 선을 그었다. 이는 곧 사적인 질문을 거부한다는 뜻이었다. 오청은 무결의 침착함과 단호함에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고 복종의 자세를 취했다. 지부장님께 안내하겠습니다. 무결은 오청을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저택의 내부는 겉모습보다 훨씬 넓고 복잡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깊숙한 지하 통로와 비밀 창고들이 숨겨져 있었고 벽면 곳곳에는 문서 보관과 암호 해독을 위한 작은 방들이 미로처럼 배치되어 있었다. 통로에는 소리를 막는 이중벽이 있어 외부에서는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특히 지하 깊숙한 곳에는 장안의 모든 거점을 작은 깃발로 표시한 대형 지도가 걸린 정보각이 있었다. 지도에는 태수관청, 주요 상단, 심지어 강호의 은밀한 문파 거점까지 다양한 색깔의 깃발로 표시되어 있었다. 정보각 중앙 테이블에는 각종 암호를 푸는 도구, 밀랍 도장,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된 낡은 문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곳의 공기는 오래된 종이 냄새로 가득했고 무사들은 모두 나지막한 목소리로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으며 마치 살아있는 도서관처럼 움직였다. 이곳에서는 수많은 정보원들이 보내온 쪽지들이 실시간으로 분류되고 그 신뢰도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고 있었다. 정보의 종류는 태수 관청의 세금 횡령 계획, 고위 관료들의 사치 내역, 경쟁 상단과의 비밀 거래 장부, 심지어 황궁 내부의 권력 암투까지 다양했다. 호위단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장안의 권력자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호위단의 사업을 안전하게 확장해 나갔다. 무결의 임무는 이 복잡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태수 관청 관련 정보를 분류하여 보고하는 것이었다. 무결의 직감은 이곳이 단순한 호위단 지부가 아니라 장안의 권력자들과 비밀리에 거래하고 그들의 약점을 모으는 거대한 정보의 소용돌이를 관리하는 전략적 거점임을 알려주었다. 무결이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산골 마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거대한 정보의 칼날을 휘두르는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육체가 투기장의 검이었다면 이제 그의 정신은 장안 지부의 정보망을 통제하는 그림자 칼날이 되어야 했다. 그의 새로운 전장은 피와 흙이 아닌
진실을 숨긴 사람들의 욕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지부에서 사흘 밤낮을 정보와 서류에 파묻혀 지낸 무결은 드디어 지부장의 명을 받아 첫 외부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임무는 태수 관청 주변의 보안 상태와 주요 관료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무결은 간소한 평복 차림에 호위단 표식조차 드러내지 않고 장안의 가장 화려한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가 태수관청에서 멀지 않은 금은보화 상점들로 가득 찬 번화가를 지날 때였다. 갑자기 앞쪽에서 요란한 소음과 함께 군중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사방의 호위 무사들을 거느린 황금 장식으로 휘황찬란한 수레를 끄는 두 필의 백마가 흥분했는지 옆으로 고삐를 꺾으며 사납게 울부짖었다. 그 수레는 장안 최고의 목공 장인이 만들었을 법한 화려하고 우아한 태수저택의 수레였다. 수레가 갑자기 멈춰서자 안에 있던 인물이 놀라 몸을 일으켰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연한 분홍색 비단옷, 옥으로 만든 섬세한 장신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선을 강탈하는 티 없이 맑고 활기찬 미모, 그녀가 바로 장안성 태수의 외동딸 백란이었다. 태수관청의 권력과 부귀를 물려받은 듯 그녀의 존재 자체가 찬란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늘 예의범절과 완벽한 격식만이 존재했으며 세상의 거친 모서리는 그녀에게 닿지 못하게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다. 그녀의 시녀가 황급히 수레에서 내리려던 찰나 백란이 아끼는 듯 보이는 작고 값비싼 봉황 모양 옥패가 수레 밖으로 튕겨나갔다. 옥패는 그대로 번화한 돌길 위로 떨어져 깨지기 직전이었다. 군중은 숨을 죽였고 시녀는 비명을 질렀다. 옥파에는 백란의 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이었기에 그 가치는 금전적인 것을 훨씬 넘어섰다. 바로 그 순간 무결은 움직였다. 그는 정보각에서 정보를 분석하던 그 차분한 해강이 아니었다. 그의 몸은 투기장에서 수천 번 단련된 무결의 본능 그대로 가장 효율적인 경로와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 그의 시선은 오직 떨어지는 옥파의 궤적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군중 사이를 미끄러져 들어가 손가락 두 개만으로 땅에 닿기 직전에 옥패를 낚아챘다. 그의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그 완벽한 속도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찰나의 순간 옥패를 집어든 무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려 수레 쪽으로 다가갔다. 백란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옥패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당황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평생을 화려한 장안의 정원 속에서 살았고 그녀의 주변에는 늘 굼뜨고 격식에 얽매인 사람들 뿐이었다. 무결처럼 야생적이면서도 정교한 움직임은 처음 보았다. 그의 동작에는 아무런 꾸밈이 없었다. 오직 목적 달성을 위한 순수한 효율성만이 있었다. 그 점이 그녀가 평소 보던 장안의 무사들의 화려한 건무와 달랐다. 고맙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은 누구시오? 이 옥파에는 아주 귀한 물건이라. 백란은 지체 높은 아가씨의 버릇대로 무결을 향해 무심한 하대를 했다. 그녀에게 무결은 그저 잽싼 몸놀림을 가진 이름 없는 행인 혹은 하급 무새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감사하다는 짧은 한마디를 던지곤 무결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시녀에게 옥패를 넘겼다. 이 일은 그녀에게 그저 시시한 소동이었을 뿐이다. 그녀의 말과 행동에는 어떤 악의도 없었지만 그 무심함 자체가 그의 신분을 재단하는 거만한 권위였다. 하지만 무결은 그녀의 거만한 태도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임무는 옥패를 줍는 것이 아니라 태수 관청의 동태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백란을 아버지에게 원한이 있는 태수의 딸 이상으로 보지 않았다. 무결이 군중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후 백란은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녀의 옆에 있던 시녀가 속삭였다. 아가씨, 저자는 누구일까요? 옷차림은 평범한데 눈빛이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냥꾼 같았어요. 백란은 무결이 사라진 쪽을 멍하니 응시했다. 그의 그림자처럼 빠른 움직임은 그녀의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았다. 그녀가 아는 모든 무사들의 움직임은 힘을 과시하기 위해 동작이 컸지만
저 소년의 움직임은 제거를 위해 불필요한 모든 것을 덜어낸 것 같았다. 마치 살아있는 위협 자체처럼. 사냥꾼, 사냥꾼이라.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 차가웠는데 마치 내가 가진 모든 화려함이 아무 의미 없다는 듯이 말이야. 이상하게도 한 번 더 보고 싶네.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처음 봤어. 혹시 호위단 소속일까? 아니면 강호의 은둔 고수? 백란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녀의 평생을 뒤흔들 강렬한 본능의 그림자가 그녀의 삶에 처음으로 스쳐 지나간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 무관심하고 차가운 소년이 자신의 미래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다. 무결은 태수관청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며 걸었다. 그의 등 뒤로 태수의 딸이 자신에게 던진 짧고 오만한 시선은 이미 그의 기억 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다. 그의 관심은 오직 정보각에서 파악해야 할 태수의 약점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무결은 마침내 태수관청의 악행을 파헤치는 첫 임무를 수행할 무대에 오른 것이다. 그의 검은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었지만 그의 의지는 이미 태수 저택을 향해 번뜩이고 있었다. 이제부터 그는 해강이라는 이름 아래 천하의 심장에서 그의 가족을 잃게 한 뿌리 깊은 악을 파헤치기 시작할 것이다. 이 거대한 장안성 자체가 그의 검이 될 터였다. 그가 휘두를 검은 더 이상 물리적인 살상의 검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찾아내 파국을 초래하는 정보의 검이 될 것이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